한미 국방부가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키드 회의를 했습니다. 한미 국방당국은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이 12일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의 공중급유 임무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뉴스는 올해 정전협정 70년을 맞아 6.25 전쟁 참전용사를 통해 전쟁 당시의 상황과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1949년 4월 15일 해병대 1기로 입대해 인천 상륙작전 등 6.25 전쟁 해병대 주요 전투에 참전한 이봉시 공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실전적인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고 대규모 야외 훈련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후반기 연습을 할 때 보다 실전적으로 연합연습과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동맹국, 우방국들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개정하는 논의가 진전된 것에 대해서도 평가했습니다. 지난 2월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이 성공적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운용 연습을 통해 억제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 실행, 협의 체계와 위기시 소통 등 확장 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방위 체계 내에서 우리 군의 역할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미래 연합군 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상호 승인된 수준의 능력과 체계 확보 상황을 검토해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의 때 완전 운영 능력 검증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운영 능력과 완전 운영 능력, 완전 임무 수행 능력 3단계의 평가 중 두 번째 단계를 매듭 지을 수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달 말 개최할 양국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보다 글로벌하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임에 공감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우리 공군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의 공중급유 훈련 현장을 최초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현장을 김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호미에 붐 마이크와 같은 기다란 막대기가 있는 수송기 한 대가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푸른 하늘을 힘차게 가릅니다. 그 주위로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 F-15K 2대와 KF-16 2대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투기들이 차례로 급유를 받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객기를 중심으로 전투기가 좌우로 대형을 이뤄내는 광경이 마치 백조가 넓은 날개를 펼치고 무리지어 나는 모습 같은 이 장면. 바로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 훈련 현장입니다. 지난 4월 12일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 기지. 전투기도 헬기도 아닌 수송기 한 대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는 이륙할 때 연료를 가장 많이 소모합니다. 전투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으로 예를 들면 이들이 독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30분, 10분입니다. 이어도의 경우엔 20분과 5분입니다. 사실상 전투기가 날아갔다 바로 오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륙 후 공중급유를 받게 되면 작전 가능 시간은 1시간씩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때문에 공중급유기는 하늘의 주유소, 막강한 공군력의 활용점정을 찍는 항공기로 불리며 현대전에서 주목받는 전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지난 2018년 9월 제5공중기동비행단 예하에 261 공중급유 비행대대를 창설해 공중급유기 운용에 털을 땄고 2019년 1월
에어버스 여객기 A330-200을 토대로 제작한 공중급유기 겸 다목적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전력화했습니다. 이후 세대를 추가로 도입해 현재 총 4대를 운용 중입니다. 조종사들은 항상 연료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데 KC-330 공중급유기는 이 압박감에서 벗어나 본인의 기량과 전투기 성능을 최대로 이끌어내게 해줘 유사시 공중대응과 전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하지만 공중급유기 보유가 공군의 임무 영역 확대로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공중급유는 고속으로 이동하는 항공기관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고도의 기술과 전문가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훈련 비행 전 회의를 진행하고 실제와 유사한 공중 상황과 급유 조건을 구현한 붐팟 시뮬레이터를 통한 공중급유 훈련을 약 7,400여 회 진행했습니다. 세밀한 작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임무 편조도 세분화했습니다. KC-330 승무원 구성은 어떤 임무를 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처럼 공중급유를 할 경우에는 조종사 2명, 통제사 2명, 로드마스터 2명, 총 6명이 탑승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공중급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상 파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급유기를 불러들여서 저희가 이제 공역 안에서 통제해가지고 피급유기를 안전한 곳에 위치시킨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붐이라는 공중급유 장치를 조정을 해서 피급유기의 리셉터클에 이제 컨택을 한 다음에 연료를 보내는 그러한 순서대로 임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 군의 철저한 노력과 연습 덕분에 실제 훈련에서 2대의 항공기가 15,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530km로 날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10cm 남짓한 급유구에 정확히 연료를 급유하며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공중급유를 통해 우리 공군의 작전 영역을 한국 공역 넘어 전 세계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으로 공중급유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연료에 구애받지 않는 항공작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산에서 KC-330을 타고 서울공항에 막 도착했습니다. 4세대 공중급유기 중에서 큰 크기를 자랑하는 만큼 내부 공간이 굉장히 컸는데요. 특히 연료 탑재 공간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KC-330이 큰 크기만큼 우리 공군의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획득해 또 한 번의 미라클을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북방뉴스 김효진입니다. 정부가 13일 제152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적의 통합 방공망과 무선 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키고 교란할 수 있는 전자전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전기 사업은 전시 우리 공중전력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자전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미래 전자전 대응체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32년까지 1조 8,500억 원의 사업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날 방사추위에서는 이와 함께 3조 7천억 원을 투자해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 헬기를 2031년까지 국외에서 구매하고 함대지 탄도 유도탄을 6,100억 원을 들여 2036년까지 국가연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 추진 기본 전략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결정한 3가지 방위력 개선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필요성과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추진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방사추위에서는 2023-20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13일 미국 보인과 첨단 무기체계의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해 국방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번 협약은 방사청과 보잉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미래전장을 주도할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 연구개발해 세계 방산 시장에 함께 진출하자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고위급 위원회와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미래전장의 핵심 전력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프로젝트별로 사업 전략을 세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가 13일 대대급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각계전투 훈련을 했습니다. 무인항공기를 훈련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많지만 5사단에서 신병교육훈련에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련은 각 소대 훈련병들이 무인항공기를 식별하는 상황을 부여해 대공화망을 구성하는 등 소대 단위로 실전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기존 교육훈련의 틀을 깬 미래전 개념을 훈련에 확대 적용해
미래전에 알맞은 정예장병 육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해군이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 주관의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이 초급 간부들의 고충 섞인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종호 참모총장 주관의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권역별 대토론회는 4월 2주를 시작으로 5월 3주까지 해군 부대가 위치한 전국 8개 권역에서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지난 13일 진해 지역을 시작으로 동해, 평택, 포항, 부산, 계룡, 목포, 제주 순으로 이어집니다. 대토론회는 초급 간부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장교와 부사관 신분에 따라 시간대도 구분지었습니다. 지난 토론회 또한 오전과 오후 각각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참모총장과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관계자들은 국방부와 해군의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추진 과제, 해군 일자리 정책, 특단의 인력 획득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해 초급 간부들과 자유로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참모총장은 13일 행사에서 초급 간부는 우리 군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자 창급 부대 전투력 창출의 근간이라며 국방부와 해군은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절실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해군은 초급 간부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지난 13일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해병 1291기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 7주간의 혹독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전후방 각지에서 국민의 안보를 책임질 해병대의 모습을 이규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료증 이병 허지원. 이 해병은 신병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했음을 증명함. 해병대 교육훈련단 연병장에서 해병 1291기가 교육훈련 단장으로부터 수료증을 수여받고 곧이어 오하이어를 맞춘 해병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올립니다. 이날 해병 1291기 수료식 행사는 가족과 지인이 참석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354명의 무적해병이 탄생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최영길 교육훈련 단장은 7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내고 빨간 명찰을 가슴에 달고 서 있는 해병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해병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병 1291기 지금부터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해병대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이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해병이 될 것을 당부하며 자랑스러운 해병으로의 수료를 축하했습니다. 신뢰하는 1291기 해병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해병대의 명예와 전통을 계승하는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의 승리와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월 입영한 1291기 해병들은 7주간 상륙작전 생존술 등 기초군사훈련을 비롯해 극기주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무해수유를 창조한 창군 정신 아래 정예 해병으로 거듭났습니다.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해병에게 부여되는 무적해병상은 오윤진 이병이 수상했으며 이 밖에도 충성상, 명예상, 도전상, 공호상이 수여됐습니다. 해병들은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일원으로서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수료식은 마무리됐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해병들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전방과 후방 각지에서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 (1949년 4월 15일) 해병대 1기로 입대한 이봉시공. 93세 나이지만 19살 해병대를 선택했던 순간이 아직 생생합니다. 해병대라는 명칭을 가진 게 그 강한 군대가 해병대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또 거길 지원을 했으니까 해군 13기 가입대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 300명을 뽑았으니까 1000명 중에 그러면 나머지 700명은 해군 13기로 값들이고 우리는 이제 해병대 1기로 이제 300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튼튼한 사람들이 이제 이 해병대 1기로 300명이 차출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기 시작했죠. 해병대 탄생과 함께 시작된 4개월의 신병 교육.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는 해병대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아련히 지금 기억을 하기를 4개월 조금 넘도록 신병 교육을 받았습니다. 4개월 정도를 받으니까 4월 15일 날 입대해서 8월 15일, 8월 10일경에 저희들이 졸업을 했어요. 신병 4개월 동안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보급품이 아주 초창기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일본 아이들이 이제 벗어놓고 간 거, 내버리고 간 거 이런 것도 주워 신고, 그 다음에 무기도 변변찮고, 음식도 이제 뭐 보급품 저거 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아주 부실했죠. 그렇게 그냥 신병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죠. 1950년 인천 상륙작전부터 가리산 전투와 고솔산 지구 전투까지 6.25 전쟁 해병대 주요 전투 기록에는 그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해무원 소총을 처음 받았는데 이걸 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부산항에서 우리가 정박을 하면서 이틀 동안에 육군에서 제공하는 사격장에 가가지고 딱 5발씩 쏘는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배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이 이제 시작이 됐죠. 대한민국 해병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다해서 싸워달라. 여러분들은 긴 아주 엄중한 책임을 지고 지금 인천 상륙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을 조심하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나라에 이바지합시다. 그래 이제 이 말이 떨어져 가지고 대원들도 전부 듣고 아하 이거 이제 인천 상륙이다. 참혹했던 전쟁, 죽음을 불사했던 그 시절. 이용의 전투 기록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시체가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고, 그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래 보니까 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서 할머니들, 젊은 사람들은 태극기 어떤 것도 몰라요. 인공기가 뭔지 태극기도 뭔지 자관 이렇게 막 흔드는 사람들이 쭉 서 있고, 그리고 이제 강강 그냥 막 총 이렇게 쏘는 거예요. 여기 총알을 맞았는데 요걸 스쳤어요. 그래 여기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분대장인데 쓰러졌는데 뜨뜻하게 물이 흘러. 그래 이래 보니까 피야. 아 이거 내가 총 맞았구나. 대낮에 치고 들어왔어요 이놈들이. 가리산인데 가리산 전투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90셋 해병의 가슴 속 그의 한마디는 호국의 증언으로 기록됩니다. 해병대는 전진은 있지만 후퇴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 이걸 우리는 모토로 해가지고 해병대가 살아왔다. 그러니까 요즘의 후배들은 쭉 그걸 받아 내려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는 몸이 안 움직여서 그렇지만 정신만은 해병대. 그래서 영원히 나는 해병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4월 14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13일 화상으로 핵심 지휘관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령부 지휘관과 전투비행단 비행대대장 등 40여 명의 참석자들은 최근 작전 수행 과정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조종사의 기본적인 역량관리 방안 등을 모색하며 결전태세를 다졌습니다. 해군 인천해역 방어사령부가 13일 프랑스 해군 호위함 프레리아람의 입항 환영 행사를 했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부대 방문과 함상 리셉션 등 활동을 할 계획이며 우리 해군의 2,500톤급 호위함인 인천함과 전술기동과 헬기 이착 함등 훈련도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연일 기승을 부리던 황사는 해소가 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공기가 답답한 곳들이 많습니다. 다만 현재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 오후부터는 대기박산이 원활해지면서 남아있는 황사가 대부분 해소가 되겠는데요. 낮 기온도 서울과 대구 모두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제주를 시작으로 비구름이 차츰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을 지나 밤에는 충청 이남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낮까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80에서 120mm 이상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2도, 대구는 11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원주 19도,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다음 주는 흐린 날들이 많겠고 비 소식도 잦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역대급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인터넷 유용어이자 인터넷상의 사전적 의미로 그동안의 준하는, 그러니까 평상시와 같은 의미의 말로 표준어라 생각되겠지만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표준어는 아닌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의미마저 달라져 그동안의 없던의 의미로 통용되는 말. 갑자기 뜬금없이 단어풀이를 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작금의 북한의 도발을 생각하자니 딱히 적합한 단어가 없어 고심하던 끝에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그 어느 말보다 맞춘 듯이 들어맞는 말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그야말로 역대급. 다양해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또한 다양해져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 대응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미 공조는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의 키가 되는 핵심 기술의 무기체계를 통한 적용까지 말이죠. 과학의 발전과 국방의 발전은 같이 가는 거라는 어느 과학자의 말처럼 우리 군 또한 보다 강한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평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는 오늘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